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초롱 방송의 초롱이 아빠입니다. 너무 제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린 것 같아요. 이 초롱 방송 채널을 통해서는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3월달인가 4월달까지 에어소프트건으로 방송을 하다가 제 몸 상태라든지 또 정부로부터의 어떤 정부와의 어떤 썸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연들이 좀 쌓여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방송을 좀 장시간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제가 에어소프트건 관련해서는 방송을 좀 안 하는 게 낫겠다. 현재로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좀 더 재미난 아이템들이 발굴되거나 좀 더 재미나고 안전한 아이템들이 발굴되면은 그때 이제 에어소프트건 뉴스로 여러분들께 좀 찾아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제가 잠깐 찾아뵌 게 원래 에어소프트건뿐만 아니라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바로 RC 비행기를 제작해서 날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간히 초롱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RC 비행기도 좀 보여드리고 했는데 지금도 여기 위에 RC 비행기 걸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RC 비행기에 대해서 주제로 그러면은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좀 여러분들께 RC 비행기 그리고 그 비행기 모델화된 실제 비행기는 또 어떤 비행기인지에 대해서 좀 앞으로 몇 차례 짧게 이렇게 좀 여러분들과 한번 수다를 떠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이거는 아프리카 방송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녹화해가지고 유튜브라든지 여러 RC 비행기 관련 카페에다가 이제 업로드를 시킬 예정입니다. 하여튼 너무 반갑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거의 한 8개월 만에 제가 인사를 드린 것 같아요. 좀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요. 그동안 좀 많은 일이 있었어요.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많이 휴식을 취하기도 했었고요. 예.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원래 직접 이렇게 찾아뵈려고 했던 거는 RC 비행기를 한 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찾아뵀습니다. 바로 어떤 기종이냐? 바로 자 헬캣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 이따가 박스를 제가 까서 또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어저께 바로 한국에서 어저께 입하가 됐죠. 어저께 제가 그래가지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렇게 이 한국 에이전시에 이렇게 들어온 거를 저도 막 옮겨주면서 도와주면서 급하게 입수를 했습니다. 헬캣. F6F 헬캣이고요. 2차 세계대전 때 미 해군 전투기입니다. 함상 전투기고 원래 이 캣 고양이 시리즈가 원래 이제 세대가 있는데 하나는 와일드캣, 그 다음에 F6F 이 헬캣, 그 다음 마지막에 베어캣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헬캣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근데 이 헬캣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박스 밑에 보시면은 이 VQ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메이커 자체가 여러분들 VQ라는 모델 브랜드입니다. 좀 무거우니까 제가 좀 내려놓고 말씀을 좀 나눌게요. 그래서 보통 우리 RC 비행기 좋아하시는 분들, 기본적인 상식 있는 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이나 해외에서 특히 한국에서 RC 비행기를 날리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EPP라고 해서 강화 스티로폼의 일종이죠. EPP나 EPO 혹은 EPS 이런 폼 종류의 기체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입문을. 저도 당연히 폼 기체로 해서 하이텍 그 이지스타인가요? 이지스타였나 이름이? 하이텍 기체로 저도 입문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숱하게 이지스타가 맞네요. 제가 매뉴얼을 갖고 있었는데 이 하이텍 이지스타 이 후방 푸셔 타입 글라이더로 처음 입문을 했습니다. 솔직히 뭐 정신이 없었어요. 뭐 하늘을 날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좌로 가는지 우로 가는지 처음에는 막 보이지도 않고 막 긴장해가지고 정신이 없었죠. 거의 제대로 날린 거 없이 항상 깨먹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무지했냐면은 저한테 비행기 가르쳐 주던 분 없이 한두 번 그분이랑 같이 나갔다가 세 번째 혼자 나갔어요. 겁도 없이. 그래가지고는 날렸는데 깨트려 먹었죠. 이제 날렸는데 후방 푸셔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풀업을 깨트려 먹어가지고 신기하죠. 풀업을 또 제 딴에는 나름 또 풀업을 또 갖고 왔어요. 풀업을 갖고 와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달지도 못하고 후방 푸셔 타입 풀업도 아니고 그냥 일반 풀업인데 일반 풀업을 거꾸로 달아야 되는데 거꾸로 안 달고 거꾸로 안 달고는 막 엉뚱하게 달아놔가지고는 이게 날리다가 막 그냥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추락시켜가지고 막 깨트려 먹고 했던 처음
저도 입문 때는 그렇게 많이 좀 깨트려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EPP 기체를 이제 요즘에 많이 쓰세요. 부담 없이 초보자분들이나 입문자분들이나 혹은 베테랑 분들도 큰 부담 없이 이렇게 공역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큰 비행기 부담되는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EPP로 된 워버드라든지 뭐 아니면은 저기 아크로바틱 기체들, 3D 기체들 가지고 많이 날리시기도 하고요. 수리가 용이하고 뭐 가격도 발사 기체에 비하면은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요.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모양을 찍어내는 데 있어서 발사 기체보다도 좀 더 그 성형이 그 자유롭기 때문에 나름 EPP로 찍어내는 건 틀만 제대로 목업만 제대로 만들면은 꽤 정밀하게 모양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EPP 기체들이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대세로 거의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단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EPP 기체 자체가 무거워요. 여러분들도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나무로 만들어진 발사 기체나 이 FRP 동체인 컴포짓 기체보다는 그 EPP 기체가 훨씬 가볍지 않느냐? 예, 가벼워요. 근데 동일한 사이즈에 동일한 부피의 기체를 놓고 발사 기체와 EPP 기체를 놓고 비교를 해본다면은 오히려 EPP 기체가 무겁습니다. 우리가 EPP 기체가 가볍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발사에 비해서 가볍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우리가 날리는 일반적인 발사 기체들은 보통 4륙급부터 보통은 일반적으로 거의 4륙급 엔진 다는 4륙급부터 시작해서 4륙급, 60급, 90급, 120급, 뭐 더 오버사이즈 자이언트급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기체들이 커요. 4륙급이나 50급만 해도 이만해요. 막 동체 길이만 이만해요. 윙스팬은 보통 한 1500, 1400에서 1500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러니까 EPP로 본다면 대형 기체급이 발사에서는 거의 입문자들이 시작하는 4륙급 기체들인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피가 보통 EPP 기체 우리가 날릴 때 보면은 윙스팬이 해봤자 1000에서 한 1200mm 정도? 뭐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런 글라이더들은 물론 좀 길긴 해요. 근데 보통은 EPP 기체들이 부피가 적고 굳이 엔진 급수로 나누자면은 뭐 한 1호급에서 2호급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수준의 기체들이에요. 이런 기체들은 보통 무게가 뭐 한 1kg에서 한 1.5kg 이 정도 되니까 우리는 EPP 기체는 가볍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동일한 사이즈의 동일한 급의 기체를 놓고 보면 발사 기체가 훨씬 더 가볍다. 그런 것도 뭐 좀 기본 상식인데 아무튼 제가 말이 삼천포를 샜습니다. EPP 기체를 많이 날리시는데 어느 정도 날리다 보면 이제 발사 기체에 대한 로망이 생기죠. 아, 나도 저렇게 나무로 된 기체 만들어서 한번 날려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EPP 기체로 어느 정도 이착륙도 되고 EPP 워버드 FMS라든지 뭐 여러 군데에서 나온 EPP 워버드 기체를 어느 정도 날리기 시작하시면은 이제 발사 기체에 이제 눈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발사 기체를 이제 쓱 보다가 이제 처음부터 엔진 하시는 분은 안 계시고 이제 발사 기체를 전동으로 해가지고 세팅해가지고 날리시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 발사 기체 아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가 예측컨대는 월드 모델이 대부분 처음 이렇게 접하시기 편하고 가장 많이 접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월드 모델 같은 경우는 발사지만 전용 기체 해가지고 윙스팬 한 1000에서 1200mm 사이에 워버드급들의 발사 기체들이라든지 고급의 아크로바틱 기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거든요. 월드 모델이라는 메이커에서. 그래서 그 외에도 4륙급으로 시작한 엔진기 전용 엔진기들 4륙급, 60급, 뭐 자이언트급 이런 식으로 또 대형 기체들도 월드 모델에서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월드 모델 제품들 좀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도 행거나인, 행거나인이라든지 또 탑플라이트 이런 데서는 이제 워버드라든지 좀 대형 기체들 위주로 특화가 돼 있죠. 그레이트 플래닛스라든지 이런 해외 업체들, 미국 업체들의 어떤 이런 워버드라든지 민간기인데 대형기들, 엔진 전용기들입니다. 대부분이. 이런 애들은 이제 그런 메이커들이 좀 더 고급 메이커, 월드 모델보다는 좀 더 고급스러운 모델로, 가격도 좀 더 높은 모델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눈에 띕니다.
특히 이제 몇몇 업체들이 행거나인이라든지 탑플라이트라든지 월드모델 이런 것들은 몇몇 업체들이 이제 에이전시를 맡아가지고 국내에 보급하고 있어가지고 구하기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갖다 놓지 않으셔가지고 처음에 제품 출시가 되면은 조금 있다 보면은 인기 있는 제품들은 좀 금방 품절되는 그런 좀 아쉬운 점들은 있죠. 그 외에도 이제 요즘에 좀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CM 프로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사라졌죠. 없어졌죠. CM 프로도 한때 인기 있던 이제 발사기체 메이커였고요. 또 요즘에는 계속 많이 눈에 보이는 피닉스 모델이라든지 뭐 다양한 모델들이 이제 발사기체로는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 전부터 우리가 낯선 메이커가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VQ 모델이라는 모델이에요. 저랑 솔직히 이 자리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랑 VQ 모델은 좀 악연이에요. 왜냐하면 VQ 모델이 처음 우리한테 일반적으로 알려준 거는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그러다시피 하비킹에서 VQ 모델들이 풀렸어요. 좀 저렴한 가격으로 뭐 세일 가격으로 해가지고 한 100달러 초반에 100에서 한 110달러 뭐 그 사이로 VQ 모델들이 풀렸어요. 어떤 모델들이 풀렸냐? 야크9, 뭐 미그3, 뭐 이런 기체들이 풀린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평소에 구하지 못했던 기체들이니까 좀 많이 주문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날리시고 하셨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비킹에 야크9으로 기억해요. 야크9 주문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한 보름 걸렸어요. 받아가지고는 박스를 딱 들었는데, 물론 야크9 완성품 사진이 있어가지고 날개 모양이 약간은 다르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박스를 열어가지고 실제 동체를 딱 보니까 그 야크9 날개가 익형이 좀 많이 실기랑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난 거예요. 원래 야크9이나 미그3 같은 경우 소련기들 그때 2차 세계대전 때 프로업 전투기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풍만한 곡선형의 풍만한 게 이렇게 볼륨감을 자랑하는 날개였는데, 얘네들은 거의 뭐 트레이너기처럼 저희 트레이너기처럼 거의 일자로 이렇게 딱 형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는 꽤 좀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밀리터리 메커니즘 좋아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고증도 좀 따지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딱 그렇게 오니까 모양 딱 보고는 솔직히 좀 많이 실망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게 뭐냐, 처음에 VQ 모델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 매뉴얼 보고 VQ라는 걸 알았어요. VQ 모델이 뭔지 몰라도 아이씨, 비행기 형태가 왜 이 모양이야 그러고는 만들지도 않고 아마 나중에 아는 분한테 이렇게 좀 저렴하게 처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래서 VQ 모델이 약간은 좀 저한테 부정적으로 다가온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VQ 모델이 초창기는 아니고 VQ 모델이 시작이 46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46급 모델들, 일부 46급 모델들이 그래서 날개가 그런 식으로 좀 완벽한 그 스케일기라기보다는 세미 스케일기, 그러니까 비행을 좀 더 안정적인 비행을 위해서 실물 날개보다는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날리기 위해서 이렇게 트레이너 타입으로 날개가 좀 얇고 긴 스타일을 취하고 있습니다. VQ 모델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그레이트 플랜스나 아니면은 월드 모델 같은 경우는 46급 기체들이 있어요. 피닉스 모델도 그렇고 이런 애들은 사실 46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진 발사기체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46급 이런 기체로 시작을 하니까 이 메이커에서는 이 46급들을 좀 더 날리기 편하게 본격적인 스케일기라기보다는 좀 더 날리기 편한 세미 스케일 혹은 뭐 스포츠 스케일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게는 메이커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그렇게 실물과는 약간 다르게 그 에일러런 타면도 실물은 좀 짧고 이렇게 깊게 돼 있는데 뭐 46급 무스탕이라 월드 모델 무스탕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면은 에일러런이 실물을 이렇게 돼 있다면은 얘는 길면서 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조종성은 편해요. 물론 롤 특성은 좀 둔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조종성은 굉장히 편하게, 그러니까 전형적인 트레일러기 타입으로 만들더라고요, 얘네들이. 워버드들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디플로매팅을 좀 시키는데, 이 VQ 모델들도 그런 습성을 좀 닮아서
4륙급 무스탕이나 일부 기체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미그3나 야크9 뭐 이런 일부 기체들 날개 모양들이 좀 실물과는 좀 약간 동떨어진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뭐 그게 그렇게 그닥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VQ 모델이 사실 그 4륙급만 만드는 게 아니라 60급이라든지 아니면은 30cc 대형기들도 만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이제 다른 모델들을 보고 또 4륙급 어느 정도 초창기에 만든 4륙급과 중기 후기에 만든 4륙급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받아서인지 몰라도 메이커에서 좀 제대로 된 모양의 날개 모양 형태를 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VQ 모델에서는 그런 기체들을 갖다가 슈퍼 스케일 해가지고는 좀 디테일한 스케일의 기체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또 브랜드를 또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는 VQ 모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우리한테는 가장 많이 알려진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던틀레스죠. 4륙급. 4륙급인데도 불구하고 던틀레스가 뭐 에어브레이크라든지 플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리얼하고 잘 나왔어요. 모양도 제대로, 날개 익형도 제대로 잘 나오고. 이런 돈트레스도 그래서 굉장히 4륙급 치고는 굉장히 잘 나온 모델로 손꼽힙니다. 비행성은 뭐 둘째 치더라도.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헬캣도 나름 스케일에 충실한 극형이 제대로 어느 정도 제대로 나온 모델 중에 하나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4륙급인데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고 여러분들께 큰 부담되지 않은 기체이다 보니까 모양도 제대로 나와 있고, 제가 사실은 헬캣에 대한 슬픈 추억이 있거든요. 헬캣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행거나인 60급 헬캣 같은 헬캣은 사실 RC 모델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EPP 기체로는 이플라이트에서 조그맣게 한 1200mm짜리 조그만 거 나오거나 아니면 다이남이라는 중국 EPP 기체로는 좀 약간 한 25급, 30급으로 좀 그래도 약간 비교적 대형으로 나오긴 하는데 EPP 기체예요. 근데 그 발사 기체로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행거나인에서 나온 헬캣, 60급 헬캣. 그리고 또 하나가 비교적 최근에 나온 ESM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그 78인치였나요? 87인치였나요? 날개 길이 2m가 넘는 대형급 헬캣도 컴포짓 기체로 FRP 동체로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거는 모양이 제대로더라고요.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너무 대형이다 보니까 저 같은 아직 엔진에는 좀 비교적 초보인 저한테는 좀 부담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는 60급 헬캣을 가지고 전동으로 컨버전 해가지고 재밌게 잘 날렸거든요. 그러다가 뭐 많이 깨먹기도 깨먹고 수리도 여러 번 하고 뭐 그랬는데 결국은 많이 깨먹고 고음도에서 크게 깨먹고는 너무 상심이 커가지고 고치지도 않고 한 2, 3년을 그냥 망가진 채로 그냥 방치를 했다가 그냥 평소 알던 카페 그 동호인분께 이제 좀 저렴하게 이렇게 그냥 부품으로 그냥 처분한 기억이 있거든요. 다행히 그분이 그걸 깔끔하게 잘 고치셔가지고 잘 날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저한테는 그런 헬켓의 추억이 있는데 오늘 그래서 VQ 모델 한국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서 VQ 모델들을 쉽게 구할 수 있거나 거기서 알려주는 그 소매 업체에서 이제 쉽게 구하실 수가 있는데 2차 물품 중에 제가 가장 관심 있어 했던 이 헬캣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어저께 그 가가지고는 바로 받아왔죠. 이제 받아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진 봐도 어느 정도 좀 제대로 좀 뽑혔어요. 옆에 이렇게, 아이고, 옆에 이렇게 사진에 있죠. 돈트레스랑 같이 나란히. 예, 돈트레스랑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으니까요. 돈트레스랑 같이 컴비로, 돈트레스는 이제 급강화 폭격기로 일본 애들 항모 전함에 이제 폭탄 던지는 애고, 헬켓은 그거를 제로 전투기, 일본 애들의 제로 전투기로부터 그 돈트레스를 호위해주던 호위 기체였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그 컨비네이션이라 이거를 이 VQ 모델에서 두 대를 다 모델화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46급 던트레스도 몇 달 전부터 이미 팔고 있기 때문에 두 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진처럼 전시를 해놓으면은 그것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난 게 실기에서도 이 헬켓이 작은 비행기가 아니에요. 헬켓이 길이가 13m가 넘었어요. 윙스팬이 13m, 동체 길이가 뭐 10m가 넘었어요. 근데
던틀레스는 그거보다 좀 더 작아요. 폭격기인데, 급가 폭격기인데 그거보다 좀 더 작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모형화 시키면은 아마 던틀레스보다 이 헬킷이 좀 더 클 겁니다. 뭐, 그런. 그래서 오늘 이 VQ 모델에 대해서 좀 횡설수설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그런 좀 아쉬움도 있지만 요즘 들어서 60급 기체나 이 46급 일부 기체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헬캣, 던틀레스, 뭐 PC7, 뭐 이런 종류 예, 이런 워버드라든지 이런 스케일기들이 날개 익형이나 이런 모양들이 상당히 잘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60급 기체들로는 또 모양들, 날개 익형들을 제대로 잡아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봤던 허리케인이라든지 뭐 이런 기체들은 또 상당히, 좀 포인트를 잘 짚어서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익형이 완벽하게 실기랑 동일한 그 익형은 아니지만 약간씩은 디플로매팅은 돼 있지만 그래도 60급은 46급에 비하면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60급 기체, 허리케인이라든지 또 일본 기체들도 있어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기체들이 인기를 얻기가 너무 힘들죠. 일장기를 붙이고 한국 하늘에서 날리기가 참 심리적으로도 싫고 눈치도 보이고 하는데 일본 기체들도 또 잘 날아주는 일본 기체들도 있어요. 60급에서는 제로전 가와사키에서 나온 키 61, 그 히엔, 예, 저기 연합군에서는 그걸 톤이라고 불렀죠. 암호명 톤이 전투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전투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기체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조금씩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러면은 또 VQ 모델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VQ 모델은 베트남에서 만들어졌어요. 베트남 회사예요. 그래서 역사가 94년도부터 이 RC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굉장히 오래됐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모델 에어플레인, RC 비행기가 아니라 그렇게 그 디스플레이용 비행기를 만들던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RC 비행기도 만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마 다른 데서 이렇게 외주로 제작을 해가지고 다른 브랜드를 붙여서 이렇게 판매가 되다가 이제 본인들이 직접 자기 VQ라는 자기 이제 브랜드를 걸고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앞전에 어느 브랜드의 외주를 받아서 만들었는지는 대충 눈치는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따로 이렇게 방송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VQ 모델 자체는 꽤 역사가 20년 가까이, 20년 넘었죠? 2016년이니까 횟수로 23년째 되는 사실 어느 정도 역사가 있는 회사다. 베트남 회사고 다양한 기체를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VQ 모델 홈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60여 가지 이상을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활발하게 많이 만든 거죠. 특히 이제 46급과 60급 기체, 그리고 30cc, 이런 기체들이 많이, 디테일이라든지 프로포션이 우수해가지고 많이 인기를 얻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해외에서. 그리고 20개국 이상에서 20개 에이전시에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점차 제품들을 많이 이렇게 판매를 하고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따가 제가 제품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동급에 있어서는 기체가 가격이 좀 저렴한 편에 속한다고 봅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46급 기체들이 10만 원대 후반, 20만 원대 초반으로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동급 기체의 월드 모델이나 그레이트 플레인스의 46급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떨어지고 품질도 거의 비슷하다고 느껴져요. 제가 봤을 때 피부로 체감을 할 때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부 기체들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슈퍼 스케일 시리즈들 던틀레스나 헬킷 같은 경우는 진짜 월드 모델이나 또 어디죠? 피닉스 모델 아니면은 그레이트 플레인스 이런 제품들보다 더 우수하면 우수했지 떨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후기 모델들로 들어갈수록 대형 기체랑 후기 모델로 들어갈수록
어떤 디테일이나 프로포션이 굉장히 우수해지는 것 같아요. VQ 모델이. 그래서 해외에서도 RC그룹이라는 이런 데서도 VQ 모델 언급되는 건수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 유튜브 보시면은 또 검색을 해보시면 VQ 모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VQ 모델을 제가 처음 여러분들께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좀 초반에 좀 많이 길었어요. 내용이 좀 간편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VQ 모델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초반에 좀 사연이 길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카메라 앵글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 박스를 이제 이게 신품이거든요. 박스를 뜯어서 부품 구성이라든지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VQ 모델 박스를 한번 뜯어볼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박스 자체는 굉장히 대형이에요. 46급 기체라 그런지 좀 대형이고, 여기 이제 박스 표면에 보시면 이렇게 부품 구성에 대해서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부품이 생각보다는 심플해요. 주익, 꼬리날개, 수평 꼬리날개, 수직 꼬리날개, 주익은 3등분 돼 있고요. 이거는 근데 이제 원피스로 조립하면 원피스가 되는 거니까 상당히 심플하죠. 나머지 뭐 이렇게 고정 랜딩 기어라든지 여러 가지 기체들, 링키지 제품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없네요. 굉장히 심플하게 부품 구성이 심플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다시 봐서 확인은 해야 되겠는데 플랩이라든지 에일러런도 에일러런, 플랩, 러더, 엘리베이터 이런 것도 다 인스톨이 미리 사전에 다 이렇게 힌지 작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점점 게으른 이 RC 모델러들을 위해서 점점 얘네들이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날개 폭은 1535mm입니다. 그래서 46급 치고는 좀 큰 편이죠. 1535mm, 60인치 모델이고요. 실제로 이 녀석도 다 완성을 하면은 3kg 전후가 되기 때문에 거의 60급에 가까운 기체. 원래 실기 자체가 좀 무거운 기체고, 좀 큰 기체이기 때문에 거의 60급 기체들이랑 거의 맞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 소스도 46급 투스트로크 엔진 혹은 62에서 70급 포스트로크 엔진을 쓰게끔 권장 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기체가 좀 크다 보니까 또 다른 분들은 아예 90급 엔진을, 포스트로크 90급 엔진을 46급에 또 다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예, 기체가, 한눈에 들어오죠? 존재감이 상당히 막강한데요. 통통하고 정말 예쁘네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매뉴얼이 들어가 있고요. 매뉴얼도 상당히 두툼하게 디테일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두툼해요. 근데 매뉴얼뿐만 아니라 VQ 모델 다른 모델들도 마찬가지로 이 녀석이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사은품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전사지가 있고요. 이 카울에 이빨이랑 눈, 충혈된 눈 해주는 호랑이 눈과 이빨, 상어인가요? 눈과 이빨 전사지가 있고요. 나머지 국적 마크는 그냥 이 코트에 기본적으로 인쇄가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리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게 바로 이 녀석들. 코트가 들어있어요. 전용 코트가. 이게 투톤 코트인데, 투톤 기체인데, 이렇게, 네이비 블루랑 이렇게 뭐 진한 남색. 두 종류의 코트도 들어있고, 투명 코트도 들어있고요. 보수용으로 상당히 좋죠. 그래서, 상당히 친절하게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주구나 생각이 드네요. 한번 동체를 한번 볼게요. 동체가 상당히 볼륨감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대로 기체를 이렇게 프로포션을 제대로 잡은 것 같아요. 나름. 동체 보시면은 결코 작지 않아요. 그 안에 캐노피도 아예 완성형으로 돼 있고 안에 파일럿도 그때 당시 고증에 맞춰서 파일럿도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지금 여기 카메라는 안 보이시겠지만 안쪽 캐노피 안에 계기판이라든지 이것도 전사지로 처리가 돼 있어서 나름 또 리얼하게 돼 있습니다. 이 후방 창문까지 다 이렇게 재현이 됐네요. 디테일에 있어서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그런 디테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내부는 뭐 다른 여느 기체들과 거의 비슷한 구성으로 돼 있어가지고 각종 서버 베드들이라든지 그리고 이 링키지가 지나가는 이 파이프들, 링키지 파이프들이
미리 작업이 다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편해요, 상당히. 특히 이렇게 이 뒤쪽에 보시면은 이 엘리베이터랑 러더용 링키지가 나오게끔 이 파이프, 가이드 파이프가 아예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조립하기 굉장히 편하게 돼 있네요. 상당히 친절하게. 그리고 엔진 방화벽도 상당히 괜찮은데 방화벽이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방화벽은 여러분들 뭐 원래 하시는 것처럼 늘상 하시는 것처럼 에폭시를 알코올이랑 좀 섞어가지고 에폭시랑 알코올을 좀 묽게 섞어가지고는 몇 번 방화벽을 좀 안쪽과 이 외벽을 좀 칠해주시면은 잘 말리시면은 기름 많이 먹지 않고 상당히 내구성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녀석이 앞에 지금 이게 비닐봉지 안에 있어가지고 제가 비닐 뜯어볼게요. 정말 테이프로 단단하게 잘 묶어놨네요. 네. 앞에 배터리 베이가 있어요. 이렇게 열리게끔 배터리 베이가 있는데 배터리 베이가 있어요. 전동으로 개조를 해도 배터리 베이가 수월하게 배터리 베이가 저거네요. 따로 락 장치가 없어가지고 조금 당혹스러웠는데 저기 네오디움으로 되어 있는 배터리 베이가 있습니다. 엔진으로 하면은 그냥 연료 탱크 확인하기 편하게끔 뭐 수신기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컨트롤하기 편하게끔 이렇게 딱 배터리 베이가 있고 네오디움으로 되어 있는데 제 성격으로는 힌지가 아니라 이 락 장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껴주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상당히 디테일하고 고등어라고 제가 아까 전에 놀렸는데 기체가 상당히 잘 나왔네요. 제가 참고하시라고 교쇼에서 나오는 50급 포켓폴프 동체를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교쇼에서 나왔던 포켓폴프 50급 기체인데 거의 차이가 없죠. 실제 기체로도 포켓폴프가 좀 작아요. 헬캣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급, 46급인데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포켓폴프보다 동체 볼륨감은 확실히 더 크고 좋으네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요. 그래서 동체가 아주 예쁘게 잘 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일부 분들께서 이제 뭐 글로우 엔진 연료가 여기 튀면은 도색이 좀 많이 바래지고 지워진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좀 많이 이렇게 좀 신경 써가지고 그 부분을 이 코트를 좀 강화시켜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후속 모델들은. 그러니까 한번 써봐야 알겠지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버 베이가 이렇게 러더랑 엘리베이터 베이가 따로 있고 여기엔 그 스로틀 서버 베이 뭐 이런 것도 같이 돼 있고요. 공간은 넉넉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수신기 세팅하고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널찍해가지고요. 동체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꺼내볼게요. 뭐 좀 큰 걸 꺼내봐야 여러분들께 좀 확 다가올 테니까 꼬리 날개 쪽을 한번 볼까요, 우리? 예, 수평 꼬리 날개입니다. 수평 꼬리 날개고 말씀드린 대로 힌지 작업은 다 돼 있네요. 자, 돼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 힌지 작업이 안 돼 있네. 죄송합니다. 힌지는 그냥 꽂혀만 있어서요. 힌지 작업은 전에 모델들도 힌지 작업은 안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힌지 작업이 됐네라고 했는데 너무 가지런히 잘 꽂혀 있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힌지는 고정은 안 돼 있네요. 제가 잘못 알려드렸네요. 죄송합니다.
힌지는 고정이 안 돼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시아노 작업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뭐 그건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예, 상당히 잘 재현이 돼 있죠. 꼬리날개, 수평 꼬리날개고요. 그 다음에 수직 꼬리날개를 한번 볼까요? 이것도 예쁘게 잘 만들어졌고요. 예쁘게 잘 만들어졌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아노 힌지, 순간접착제로 힌지 작업 하셔야 됩니다. 안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익인데요. 주익이 아까 보신 것처럼,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3등분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익이 이렇게 보시면은 뭐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3등분 시켜놓은 거라. 예, 주익이 플랩이랑 같이 주익이 돼 있어가지고 뜯는 것도 장난이 아니네. 떼내는 것도. 예. 주익이 있고 여기에 예, 이렇게 주익도 잘 돼 있고 이 국적기가 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따로 붙일 필요가 없어가지고 울퉁불퉁한 면도 없고 상당히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는 에일러런은 표준 서버, 그리고 플랩은 미니 서버, 미니 혹은 마이크로 서버 사이즈가 이렇게 서버 베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라인들은 서버 라인들 가이드 그 라인들이 안에 다 돼 있어가지고 서버 연결하시는 데 있어서는 뭐 어려운 건 없으실 겁니다. 예. 서버 같은 경우는 서버가 아니라 플랩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힌지가 플라스틱 힌지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일반 에일러로는 그냥 시아노 종이로 되어 있는 시아노 힌지가 들어가 있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편도 뭐 마찬가지고요. 반대편도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메인 윙의 가운데 부분이에요. 여기가 좀 강도가 좀 필요할 텐데 왜냐 여기에 지금 이거는 고정 리트랙터가 기본으로 돼 있어 가지고 리트랙터 구멍만 리트랙터 들어가는 수납되어 있는 구멍이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 별도로 리트랙터를 다신다면은 요거를 싹 그 커터칼이나 아트나이프처럼 날카로운 칼로 싹 요대로 따주시면 돼요. 리트랙터 들어가는 부분을. 그리고 그 헬캣이 아시다시피 플랩이 이중 플랩이에요. 또 2차 플랩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랩은 미니 서버나 마이크로 서버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본격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60급을 능가해요. 사실 행거나인 60급 헬캣 같은 경우는 플랩이 없어요. 굉장히 편하게 날릴 수 있는 놈이라 플랩 자체가 없는데 얘는 지금 46급 수체가 플랩이 4개가 들어가게 돼 있네요. 커터칼이 어디 갔나요? 예, 그래서 2차 플랩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이제 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죠. 예.
윙파이프가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알루미늄 윙파이프가 여기 있어가지고 윙파이프를 가지고 이제 관통을 시켜가지고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플랩 두 개가 이제 플랩이 있고요. 그리고 에일러런 있고요.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정말 신경 써서 얘네들 표현대로는 슈퍼 스케일이라고 그러는데 신경 써서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이렇게 리트랙터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안에는 비어져 있거든요. 리트랙터 집어넣을 수 있게끔.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는 고정식 랜딩 기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시켜드릴 요 VQ에서 나오는 전용 리트랙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 해군 전용 리트랙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테이션식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꺼내면서 이렇게 딱 펼쳐지는 거죠. 로테이션식 그 콜세어라든지 이런 헬캣 이런 놈들은 다 로테이션식 바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 윙에 이렇게 로테이션 리트랙터를 여기에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이 녀석도 상당히 코트 상태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플랩은 물론 이 녀석도 플랩은 그 플라스틱 힌지로 돼 있고요. 고정은 안 돼 있어요. 플라스틱 힌지라 에폭시나 아니면은 시아노로 고정을 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비닐만 이렇게 묻어 전부 엄청난데 그 다음에 이제 잡다한 부품들이네요.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 휠 펜츠도 있고요. 이거는 휠 하우스. 아까 그 말씀드렸던 중앙 메인 윙에 이제 리트랙터를 넣게 되면 얘를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휠 하우스 두 개 들어가 있고요. FRP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꼬리날개 그 밑에 테일 휠 집어넣을 때 거기 이제 커버해주는 테일 휠 쪽 커버고요. 다양한 디테일한 부품들이 있네요. 예, 요거는 아까 보셨던 메인 윙 앞에 이렇게 커버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FRP 부품들이 이렇게 같이 얌전하게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실 게 이제 각종 링키지 그리고 요 파이프 윙 파이프죠. 윙 파이프가 상당히 크게 길게 돼 있네요. 이제 윙이 세 조각으로 돼 있어 가지고 가운데랑 양쪽으로 돼 있어요. 그걸 다 한꺼번에 잡아주려면 이 정도 길이는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링키지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이즈에 맞춰서 매뉴얼 보시고 만드시면 되는데 링키지가 좀 많아요. 엘리베이터 러더, 에일러런, 플랩 4개 거기에 스로틀 링키지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길이마다 조금씩 그 용도가 틀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조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좀 더 궁금해하실 게 이제 기타 부속품들인데요. 휠 안에 바퀴가 들어갔네요. 이 녀석은 참고로 이 녀석은 이렇게 항공합판으로 고정식 랜딩 기어 마운트 들어가 있고요. 이 녀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배터리 베이가 있어서 전동 컨버전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전동 컨버전용 마운트 이 방화벽도 다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들은 다 이제 항공합판으로 제작된 부품들 같이 들어가 있고요. 네. 이제 여러 가지 기타 액세서리들이 여기에 다 한 번에 들어가 있네요. 휠은 다행히도 고무네요. 재질이. 예. 스폰지면은 좀 걱정했을 텐데 그래도 나름 또 고무로 잘 돼 있고요. 예, 조그만 링키지들 그리고 예, 링키지 어드저스트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예, 엔진 마운트도
물론 엔진기니까 엔진 마운트도 들어가 있고요. 연료통도 들어가 있고요. 얘는 벤틸, 부합 밸브로 가는 벤틸관은 요 꼭다리에 따로 끼게 돼 있고, 마개에서는 이제 급유관이랑 주유구, 약간 카브레이터로 가는 이제 라인이랑 안으로 또 집어넣어주는 주유 라인 두 개만 돼 있습니다. 약간 월드 모델이랑은 약간 다르죠, 방식이.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요 연료통 보니까 또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 아시는 지인께서, 엔진 입문하시는 지인분께서 이 VQ 모델에 연료통이 있어가지고 전동으로 만들고 남은 연료통을 가지고 엔진을 이제 구해달라고 해서 제 엔진을 구해드렸는데 이제 시동을 못 거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 연료통 꼽는 거를 잘못 꽂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동 안 걸렸던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고정식 랜딩 기어입니다. 고정식 랜딩 기어인데 아마 제가 제작할 때는 필요가 없지 않나. 이거는 대형 볼트들이 이렇게 있네요. 대형 볼트들. 이 볼트들이 십자보다는 육각으로 돼 있는, 육각 렌치로 조이게끔 돼 있는 게 좀 더 좋을 텐데, 십자면 아무래도 좀 불안하긴 해요. 조이다가 많이 빠가가 나기도 하고. 윙볼트가 있네요. 윙볼트가 이제 나일론으로 돼 있어요. 윙볼트가. 그래서 나일론으로 돼 있는데, 나일론 윙볼트가 편해요. 어떻게 보면은 큰 충격 견적 때 일반적인 금속 윙볼트로 할 경우에는 이게 좀 기체 윙볼트 다울이라든지 마운트 부분이 오히려 다 이렇게 깨지거나 할 텐데, 이 나일론 윙볼트면은 아예 이 나일론 윙볼트만 질기도 질긴데 이 충격에 먹으면은 얘가 뚝 부러져요. 그래가지고는 깨끗하게 이 볼트 마운트라든지 다울 부분 크게 파손 안 시키고, 윙볼트가. 그래서 보통은, 근데 대형 기체는 이렇게 나일론 많이 쓰진 않는데, 보통 메탈로 해가지고 이렇게 렌치로 잠그게 돼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이 녀석은 아무튼, 윙볼트는 나일론으로 돼 있네요. 예, 테일 휠 있고요. 테일 휠은, 예, 그냥 스펀지네요. 그리고 각종 서버 혼들 있고요. 기체 만드는데 가장 귀찮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서버 혼들 제작하는 건데, 보니까 숨이 탁 막혀오네요, 벌써부터. 이렇게 기타 부품들로 되어 있고요. 또 몇 가지, 이렇게, 기어 도어랑, 리트랙트 기어용 기어 도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발사로 돼 있는 것, 이렇게 부품들로 따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카울인데, 월드 모델처럼 투명 카울은 없어요. 가이드 카울은 없는데, 그래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네요. 모양새도 괜찮고요. 일단. 그래서 뭐 다들 하시겠지만 안쪽에는 카울 고정 볼트 박아주시고, 안쪽에는 이제 한 번 더 시아노라든지 시아노가 아니라 에폭시를 좀 알코올에 좀 더 묽게 만들어 가지고 한번 이렇게 안쪽을 한번 발라주시면 좀 더 강화가 되겠죠. 카울도 모양은 상당히 비교적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동체랑 제가 한번 꺼내가지고 카울을 한번 대볼게요. 예, 딱 잘 맞네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기대되는데요. 나중에 기체를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제가 2차 방송을 해드릴 거예요. 기체 만들고 그거에 대한 디테일 또 평가 방송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필드에 비행장 나가서 비행하고 나서 또 이제 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표면이나 이런 것들 코트는 상당히 가격 대비로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다른 기체들 뭐 행거나인이라든지 탑플라이트 기체들에 비하면은 뭐 이게 아주 100%더 우수하다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 녀석이 뭐 10만 원대 후반 혹은 뭐 20만 원대 초반 책정돼 있다면은 그 가격에 비하면은 굉장히 코트라든지 상태는 디테일은 상당히 우수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참고로 나중에 저는 이제 엔진을 이 녀석한테 요 OS70 얼티메이트 엔진을 좀 인스톨을 해서 한번 날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날지는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리고 메이커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메이커에서 판매를 하는 그 헬캣이랑 동급의 46급 P40 워호크가 있어요. 이 녀석이랑 P40이랑 이 녀석이랑 헬캣이랑 공용으로 같이 쓰거든요. 둘 다 로테이션 그 리트랙터 쓰기 때문에 이렇게 46급 리트랙터가 있습니다. 서버리스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저는 이제 세팅을 좀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도라든지 그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뭐 부품을 하비킹이나 해외에서 좀 더 찾아봐서 전용 스트럿이 완충이 되는 스트럿이 있으면 스트럿바를 한번 구해서 사이즈 맞는 스트럿바를 구해서 한번 세팅을 좀 해볼 계획입니다. 일단은 뭐 없으면은 그냥 그대로 먼저 세팅을 해줘도 되고요.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요것도 총판에서 이 한국 에이전시, VQ 모델 한국 에이전시에서 같이 판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트로 구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은 사이즈 로테이션 되는 미 해군 전용으로 되어 있는 사이즈 보셔가지고 뭐 하비킹이나 다른 여타 타워하비 뭐 이런 데서 뭐 서버리스 리트랙터를 주문해서 세팅을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근데 이왕이면은 메이커에서 여기용으로 나온 메이커 거 구입하셔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격이 문제인데 가격은 제가 듣기로는 이제 기체로 같이 패키지로 하면은 좀 더 저렴하게 구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좀 어수선하긴 한데 이렇게 박스를 하나하나 열어서 여러분들께 VQ 모델의 헬캣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제 예상 사전에 입수는 했어요. 보통 VQ 모델 아까 말씀드린 대로 46급 기체들이 좀 처음에 초창기에는 좀 디테일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이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 스케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비행성에 염두를 둬가지고 고증이라든지 이거보다는 스케일성보다는 어느 정도 비행성에 염두를 둬가지고 그런 디플로매팅이 좀 불가피했다라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이 좀 그런 불만들이 좀 있으니까 많이 표출이 되니까 VQ 모델에서 이제 피드백을 받고 이런 식으로 슈퍼스케일이라는 자기네들 또 어떤 상표 비슷하게 브랜드에다 가미를 시켜가지고는 리얼하게 스케일에 올인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기체죠. 그래서 던툴레스라든지 헬캣 이런 것들이 슈퍼스케일 시리즈인데 이런 녀석들은 디테일감도 상당히 나쁘지 않고 밀리터리 메커니즘을 좋아하는 저도 봤을 때는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던툴레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나와가지고 다른 분들이 이제 이거 거의 프라모델급이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프라모델급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 상당히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정도 디테일이면은 가격 대비 이 정도 디테일이면은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빨리 한번 여건이 허락되면은 좀 빨리 만들어야겠어요. 만들어서 한번 많이 추워지기 전에 한번 빨리 띄워봐야 되겠네요. 기체를. 상당히 기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또 오늘은 VQ 모델을 처음 소개를 시켜서 서두가 좀 많이 길었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이 기체뿐만 아니라 베어캣 30cc 베어캣이라든지 P38 쌍발기죠. 46 엔진 두 개 들어가는 쌍발기인 P38 라이트닝 뭐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흥미 있어 하실 만한 DC3 스카이 트레인이라든지 이런 기체들을 여건이 허락이 되면은 여러분들께 오늘처럼 박스를 뜯어서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체들 지금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건 이제 허리케인이에요. 허리케인 정말 잘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날개 모양 자체는 실물 허리케인 비교했을 때 약간 볼륨감이
약간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그 점 외에는 나머지는 그 허리케인 자체가 원래 목재로 만든 거거든요. 캔버스천을 씌워서 만든 기체예요. 그리고 나서 허리케인 이후에 스피파이어가 이제 금속재로 만들어졌고, 근데 그 목재 골조에 그 캔버스천을 딱 덧대가지고 목조 골조가 이렇게 딱 티가 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질감이라든 이런 것들까지 잘 예쁘게 잘 살렸어요. 그래서 기존의 허리케인 같은 경우라면은 뭐 행거라인에서도 나오고 몇 업체에서도 나오는데 동급의 60급이 나오는데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60급 기체들도 비교적 타 브랜드에 비해서는 품질 떨어지지 않는데 비용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좀 여러분들께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꼭 한번 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께 VQ 모델 F6F 미 해군 함상 전투기, 일명 제로 전투기 킬러라고 불렸어요. 제로 전투기 쟁쟁한 사카이 사브로라든지 이런 인류 제로 전투기 파일럿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헬캣이라든지 무스탕이 아니었어요. 헬캣이 아니라 그 무스탕이나 그 콜세어 같은 더 이 헬캣보다도 고성능이라고 칭해지는 기체들보다도 오히려 이 헬캣을 더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왜냐? 단단하고 장갑도 단단하고 화력도 막강하고 또 앞전에 P40이라든지 와일드캣에 비하면은 운동성도 뛰어나고 해가지고 제로 전투기가 가장 상대하기 까다로웠던 기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제로 전투기 파일럿들이. 그래가지고 미 해군 전투 역사상 가장 많은 제로기를 잡은 녀석도 요 헬캣이에요. 실기. 헬캣이 제로 전투기를 가장 많이 떨어뜨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미 해군 항모 전투기의 양대 산맥 하면은 콜세어가 좀 더 인기 있을 거예요. 갈매기형의 강력한 엔진에 또 워낙 또 전쟁 후반에는 워낙 6.25 전쟁까지도 굉장히 뛰어나게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콜세어가 대중적으로는 더 알려졌는데 실제로 전투기에 맞섰던 제로 전투기 파일럿들은 콜세어는 소위 말해서 엔진이 강력해서 이 직진성이라든지 방탄 능력은 좋은데 실제로 자기네들이랑 선회전에 들어가면은 그 부분은 콜세어는 좀 취약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제로 전투기 파일럿들이. 근데 헬캣은 이제 선회전에서도 떨어지지 않게 자기네들이랑 아주 맞서가지고는 잘 싸워가지고 상당히 까다로운 기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일본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그라망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해가지고는 잡기 힘든 까다로운 상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 전투기인데 이제 상당히 기대됩니다. 조만간 빨리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아까 보여드렸던 70 엔진 세팅 해가지고 인스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저기 모형항공 비행장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전에라도 새로운 기체들 박스로 이렇게 오늘처럼 박스 까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은 좀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벌써 한 50분, 1시간 정도 지나갔네요. 근데 이제 좀 주저리 특기라 주저리 얘기하는 게 좀 많았긴 했는데 기체 오늘 최대한 좀 여러분들께 디테일감을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더 뛰어났다라는 거, 상당히 괜찮다라는 거. 예, 이렇게 커버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예, 아무튼 그래서 상당히 만족스럽다라는 거. 콕피트가 이렇게 다 조립이 돼 있어가지고 뭐 손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까 힌지 작업이랑 링키지 작업만 하면 그냥 끝날 것 같습니다. 서버 세팅 해주고. 그리고 카울 같은 경우는 너무 안쪽으로 못 집어넣어요. 이게 카울과 배터리 베이 사이가 배터리 베이가 상당히 그 타이트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카울 세팅할 때 이 배터리 베이를 염두에 두고 상당히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공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유 공간이 상당히 좀 타이트하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뭐 배터리 베이를 좀 더 안쪽으로 이렇게 카울 안쪽으로 집어넣을 수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볼트로 고정하게 되면 약간 이게 꽉 조여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 베이 넣고 빼기가 조금 부담이 될 때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배터리 베이 딱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네, 이 정도 길이로. 예, 보시고 뭐 여러분들 뭐 흥미 있으신 분들은 주문하셔가지고 한번 세팅해 보세요.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전동으로 컨버전 하기에도 용이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40급 모터, 쓸만한 40급 모터 하나 세팅해 주시고, 변속기는 뭐 한 70A, 80A 사이로 넉넉하게 세팅해 주시고, 별도 이제 기체가 좀 아무래도 이제 서버가 여러 개 들어가다 보니까 레귤레이터는 하나 달아주시는 게, 최소한 한 5A에서 한 7A 사이에 제대로 된 레귤레이터는 하나 달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완성된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제가 물러가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기체라든지 아니면 동일 기체 완성품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